네, 이 코스피 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에 이어서 이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물씬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의 변화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해보죠. 강호 투자 컨설팅 이정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고점을 넘더니요. 어제는 장중 2090선, 2100선까지도 좀 육박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썸머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지나간 장세를 좀 분석을 네.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2060선을 넘어서자 제가 인터넷 기사로 우연히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네.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수일 내로 2100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시고 기사도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제는 2093 말씀하셨던 대로 2090선을 넘어섰다가 2082선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한 데 두 가지 요인을 들어드릴 수 있겠는데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네.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중국 상해 지수, 중국 상해 종합 지수의 2150선.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2150선이 중국 상해 지수가 2150선이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해 종합 지수가 어제 약보합으로 물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2181선에 마감을 했고요. 이미 2100 부근에 올라서서 2100을 뚫고 2150선에 가까워지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매수를 하셨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메이저들 포지션이 이미 지난주 메이저들이라고 해서 꼭 외국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기관들 이번에는 기관에 좀 영향력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부터 상승을 좀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기관의 경우 콜옵션을 다량 매수 누적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반대로는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수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250억 원에 이르는 개인 콜옵션 매수와 선물의 매수 계약에 대해서 이 남은 250억 원의 가지고 있던 이 네. 선물 계약 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수가 2100선을 이제 돌파한 뒤에 늦어도 올해 안에 빠르면 3분기 안에 2200선까지도 도달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대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팀장님의 시각은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 흐름에 대해서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좀 이렇게 누구나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장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자료화면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선 넘어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 3분기가 지나서는 2100선을 넘어서 2200선, 2300선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3분기, 4분기 후반 연말까지 보는 것은 조금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모레 이번 주 장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매수, 이렇게 기관이 계속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콜옵션을 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28일, 29일, 그러니까 조금씩 콜옵션을 줄여가기 시작하죠. 이건 누가 봐도 이익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는 콜옵션을 매도하기 시작했죠. 예. 이 부분. 그리고 선물을 보면 선물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누적으로 추가 매수를 고점 매도를 해가면서 다시 조정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풋옵션에서도 같은 상황이고요. 풋옵션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선물을 고가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저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볼 때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2100선을 돌파하기에는 좀 2100을 돌파해서 마감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밤 뉴욕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우리 장은 21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과매수권에 들어있는 게 뭐 분명히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거는 하나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겠다.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추격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시장이 횡보하면서 밴드가 형성이 된다면 2030가 그리고 21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서 하는 투자자들의 판단, 이 조만도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이제 팀장님 입장에서는 좀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당장 이 선물 옵션 시장의 그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밤 네. 그 뉴욕 시장, 유럽 시장이죠. 유럽 시장이 잘 올라갔습니다. 네. 신나게 잘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올라가진 못했죠. 시가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폐장 30분여를 앞두고 힘없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나스닥 또한 상승 출발각에 잘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다가 결국에는 하방으로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예. 4,476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시작점은 272.70 죄송합니다. 272.70에서 시작한 우리 장이 고점은 273.70. 제가 원래는 273.00이 시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다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점을 좀 낮춰서요. 네. 272.70이 되겠습니다. 네. 272.70이 되겠고요. 고점은 273.00 정도로 보여지면서 저점은 271.50. 어쩌면 271.50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지수가 많이 올라서는 것은 다소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정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도 좀 잘 알겠습니다. 멘탈을 잡으시고 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숏 포지션을 잘 구축해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시작은 한 272.70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말씀해 주셨고 고점은 273.00. 그렇죠. 저점은 271.50 정도인데 이보다도 더 좀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 자, 숏 포지션을 구축하실 것을 권장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호투자 컨설팅 이정민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